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기존에 영상을 꾸준히 찍고 싶었는데 벌써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 2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때보다 지금이 실력이 뭐 더 많이 는 건 아니지만 요즘 너무 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 공유하면서 또 이렇게 시간 보내면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용기 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좀 기업 리서치 위주로 이제 방향을 잡았더라면은 이번에는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좀 나눠드리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뭐 공부를 하는 분야는 뭐 섹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별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처럼 책 내용을 제가 읽었던 책 내용을 공유 드리기도 할 텐데요. 뭐 어차피 뭐 전문성 있는 채널도 아니고 같이 이 힘든 시장 함께 가는 어떻게 보면은 친구이자 동료로서 같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요즘 시장이랑 아주 딱 맞는 책을 제가 보게 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드리러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책 이름은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의 사국면으로 해서 되게 자주 소개되는 책 내용인데 요즘 시기랑 아주 딱 맞습니다. 이 책이 90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90년도 일본 분이 지으신 책인데 저희 한국에는 93년도에 발매가 되어서 지금 2022년도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 정확히 요즘 상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요즘 너무 안 좋은 장에도 힘 잃지 마시고 또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저도 이 책을 보고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날의 아쉬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한 200페이지 정도짜리라서 한번 가격도 싸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주문하셔서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사국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이렇게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리고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그리고 다시 금융장세 이렇게 네 가지의 국면이 순환을 하면서 돌아가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장세는 이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경기가 경기를 이제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그러니까 딱 거의 2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경기가 침체될 거다. 그리고 소비가 둔화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랑 뭐 세계 전체적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났죠. 무튼 그렇게 돈을 풀기 시작하는 게 이 금융장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금융장세는 그래서 주가 지수가 돈을 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금리도 내려가면서 돈을 풀지만 실적이 단기간에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우하향이 되고 또 하지만 돈이 풀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을 풀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낮은 금리를 사용해서 이제 좀 더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금리가 그래도 그 완전 안 좋을 때보다는 살짝 오르면서도 오르지만 그거에 비해서 실적은 더 오르는 그러면서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실적 장세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 21년 작년 10월까지 실적 장세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실적 장세가 거의 고점에 다다른 순간 이제 무엇이 엄습해 오냐? 바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돈줄을 재죠. 그 돈줄을 재면서 이제 점점 하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바로 말, 금융 긴축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금융장세라고 하는데요. 이 역금융장세에서는 돈을 줄지만 이미 실적이 호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살짝 조정 후에 다시 갈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아직은 미래 전망이 밝고 실적 또한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다만 돈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덜 풀기 시작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역금융 장세의 화살표를 보면은 금리는 올라가고, 그리고 실적은 아직 꺾이지 않았으니까 실적은 오릅니다. 하지만 주가는 내려가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주가가 내려가고 실적은 컨셉은 좋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작년 10월에 풀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상황들이 점점 풀리지 않고 요즘에는 뭐 100bp니 75bp니 이렇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그래도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번 걸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주식을 사 모으고 있어요. 이미 물린 건 어쩔 수 없고, 또 그리고 너무 규모도 커서 저는 리밸런싱도 아직 그, 할 레벨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투자 아이디어는 아직은 깨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역금융장세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상향이 되지만 이제 금융 긴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컨센까지 미래 실적까지 꺾이는 상황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때 되면 이제 진짜 리세션이다 해서 경기 침체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이 컨센 하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딱 요즘 상황입니다. 요즘 그래서 모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그 생산량을 감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좋은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제가 여기서 좀 느낀 점은 저희는 그 다음 지금 역실적 장세이니까 그 다음은 이제 금융 장세이잖아요. 금융 장세의 특징은 이제 이렇습니다.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가 침체될 대로 침체된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풀지만 품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요즘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되게 다 민감하실 건데, 만약 금리가 좀 하락을 하려는 시그널이 왔다고 해서 이제 바로 주가가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이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실적까지 안 나오니까 그 금리가 내리더라도 공포가 더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보면서 견디면서 이제 사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장세별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 생각을 넣지 않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금융장세 때는 이제 금리에 민감한 주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금리에 민감한 주라면은 금리가 이제 낮아지고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주식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듯이 은행, 증권, 그리고 증권과 같이 이렇게 자금 조달 코스트 하락으로 이제 대출량이 많아지는, 그리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그럼으로써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장세에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업들, 예를 들어 건설, 토목, SOC 이런 것들을 정부 주도로 해서 돈으로 이제 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주식을 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력, 가스, 전철, 항공, 방송 같이 정부 인가 사업. 그러니까 항상 꾸준한 애들인 거죠. 꾸준한 이 사업을 사라. 왜냐면은 이 사업은 이렇게 금융정세가 실적이 안 좋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적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이 금융장세 때 이런 기업들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가스, 전철, 항공, 방송과 같은 섹터의 기업들은 호황시에는 별로 상승이 없다라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마 금융장세 초반쯤에 포지션하기 좋은, 그래도 만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풀리고 있으니까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보장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장세. 실적 장세는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의 컨센이 오르고 기업의 실적이 숫자를 막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진짜 종목 잘 고르면은 2배, 3배 막 날아가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소재 산업, 그리고 철강, 화학, 제지, 시멘트, 비철금속을 말하고 있는데 무언가 가공이 돼서 수요가 있는 이제 제품들, 그런 업종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탕세의 특징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 활발한 매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세가 증폭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 단가가 낮기만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역금융장세, 실적장세에 덜 터지고 금융장세, 실적장세에 더 많이 따는 식으로 해서 지수를 비트해가면서 저희의 재산을 불려야 되는 게 저희의 목적이 되겠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적들이 잘 나오게 되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인플레를 이제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인플레가 어느 시점에 이제 역금융 장세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역금융 장세의 시작점을 딱 알기 좋긴 하지만, 알면 진짜 좋겠지만 그건 알지 못하고 결국은 주가가 급락한 후에 이게 역금융 장세였구나 라고 이제 얻어 터진 후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강세장의 피날레는 각양각색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오일 쇼크, 걸프전 같은 전쟁이나 경제적인 충격, 이슈 등에 의해서 이 역금융 장세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올해 뭐가 있었나요? 올해 바로 그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그거 이후로 물가 인상이 엄청나게 되면서 인플레가 엄청나게 더 커졌죠. 그래서 제 주식들도 아주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과거에도 이런 그 트리거에 의해서 확 무너지는 역금융 장세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린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할 때 비중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욕심을 좀 줄이고 비중을 잘 조절하면서 진짜 만약을 대비하는 이제 실적 장세 때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금융 장세가 오는지 왜 모르냐면은 여기 세 번째 보다시피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증가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이렇게 막 망가지기 전까지 컨센은 계속 좋아요. 컨센은 계속 오를 거고 무조건 회복할 거고 금방 회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게 점점 오래 걸려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가고 있죠. 그리고 싸다는 느낌의 이제 매입 찬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이제 찬스가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나락으로 가는 이제 급행열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경기가 최고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솔직히 실적 상세에서 막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솔직히 저는 되게 긍정론자라서 이런 우려 같은 거는 별로 무시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그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우려해서 주가가 안 올랐던 적은 없기 때문에 우려는 이제 필요 없다.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돈줄을 잰다. 이 시그널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금융상세에서 투자해야 될 주식의 종류는 이제 2년, 3년 버틸 수 있는 초우량주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줄을 재기 시작하면은 점점 소비가 떨어지고 하면서 요즘과 같이 컨센이 꺾이고 실제로 실제까지 부러지게 되죠. 그러면서 경기 후퇴기 불황기가 오게 되는데, 역실적 장세에서는 이제 과거의 주가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수요가 줄고 이제 공포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는 좀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이
안 된다고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 좀 어때요? 요즘 금리가 좀만 내리면은 그 주가가 회복할 것 같나요? 주가가 회복할 것 같나요? 그렇다면은 그게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그래서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지고, 물론 바로 이제 회복이 되면 좋죠. 회복이 되면 좋긴 한데,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거 금리가 내리는 그 시점만 재고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있나요? 어느 시점에 정확히 알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확률에 베팅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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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이 시국에도 수익을 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 그 큰 비중은 어차피 다 물려 있으니까 조금의 비중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의 자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역실적 장세에서는 우량주 매입 참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주식 스터디 분들도 다 물려 있어가지고 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다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원래 주식이 좀 그런 건가, 그게 주식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텔레그램 봐도 다들 물려 있고 다들 좋은 날만 기다리고 어디서 좀 더 일해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잊으려고 노력하고 안 보려고 하고 좀 더 힘 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젠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다음은 금융장세이니까 금융장세 때 우리가 포트를 리밸런싱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버텨서 투자 아이디어가 진짜 확실한 게 있다면은 리밸런싱을 해야겠죠. 아니면은 안 깨졌으면은 계속 버텨서 뭐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이제 쟁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역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를 지금 관통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제 역금융장세 때는 이상 매도 시점이라고 했는데 왜 이상 매도 시점이냐? 아직 실적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매도 시점이라고 나오는 거지만, 이제 역실적 장세에서는 실적까지 꺾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 해서 현실 매도 시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상황이랑 참 비슷하죠. 그 금융장세, 코로나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반도체 호황, 그리고 포스코 강판의 그 컬러 강판, 여러 가지 HMM의 텐베거 여러 가지를 겪고, 그 후에 이제 슬슬 목을 조이면서 금리의 상승, 그리고 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회사들이 감산을 하고 이제 그 미래 전망치를 줄이는 역실적 창세까지, 그냥 요즘 시국이랑 딱 맞아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주식시장은 과거에도 이랬고 현재도 이랬고 미래도 이럴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 요지구형 속에서 그냥 저희들의 포지션을 잘 잡아서 뭐 멘탈 관리 잘하면서 결국 그냥 이겨내야죠. 뭐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저도 매일매일 주식이 오르기만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좀 더 아는 거 늘려가는 게 저에게 더 남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이 떨어졌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본인들 회사 한번 점검해 보시고, 회사가 이 인플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회사를 좀 더 믿고 기다려 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현명한 처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돌아오는 한 주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